와우. 공사장인데? Dead to me, R.I.P. buried. 무리들이 몰려온다 사죄해라 미리. Dead to me, R.I.P. buried.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반성해라 피리. 안녕하세요, 라이프샷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만나보신 곳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공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곳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무튼 벌써 2월입니다. 그래서 2월에 가보면 좋을 만한 곳들로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저희가 알려드릴 공간은 좀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곳들이에요. 카페, 전시회, 팝업 스토어로 나눠서 총 4군데를 알려드릴 건데요. 각 장소를 방문하실 때 하루 코스를 짜기 쉽도록 저희가 또 센스 있게 그 근처에 가볼 만한 곳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심지어 그걸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해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 공간들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2월에 가볼 만한 곳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공사장. 아니 2032년 감성의 공사장 컨셉의 카페입니다. 연희동은 여전하구만. 오늘 또 어디 갑니까? 여기 어디? 저기? 저기? 바로 앞에 여기. 이거?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리 얘기해 줄래? 여기는 아직 공사장 같은데. 진짜야?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연희동 에어리어 09는 기존에 기획하던 건물을 공사하는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잠깐 공사가 쉬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이용해서 92일간만 운영하는 이벤트성 카페입니다. 92일이 지나면 다시 공사에 들어가서 브랜드 쇼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도 혹시나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건물 외벽에 비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공사장 파랑새 거기다가 이렇게 쇠파이프 막 이렇게 해둔 거 있죠. 그런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안정성을 우려했던 그 주변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 비계를 다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임시 계단도 혹시나 사람들이 올라갈까봐 다 떼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직접 가보니 밖에서 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내부는 꽤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구청과 소방당국에 신고도 하고 안전점검도 마친 곳이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 거를 인증하시더라고요. 건물 내부의 공사 장비 같은 것들도 모두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음료나 디저트 같은 게 좀 다소 정상적이긴 했어요. 나는 좀 더 독특하길 바랬거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흑임자를 사용해서 약간 콘크리트 같은 그런 질감을 살린 공구리 라떼입니다. 공구이와 공구리라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공구리 카페, 공구리 라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발로나 쪼꼬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이 음료수를 받을 때도 재밌는 점이 이 쟁반이 그 결제 소리판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제 2층에서는 배를 누르면 1층에서 그 끊어진 계단을 넘어서 음료를 전달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컨셉이 되게 재밌었던 곳이었습니다. 일단 음료가 기본적으로 맛있고 컨셉 자체가 워낙 혁신적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사 중단이 된 공사장을 카페로 이용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영상 마지막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신박한 전시회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개하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바나나를 좀 먹고 해도 될까요? 바나나가 신선하네. 저는 방금 1억 5천만 원짜리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전시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전시회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 위입니다. 현재 한남동 리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는 우리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입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누구냐면요. 벽면에 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여둔 작품. 이 작품이 1억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판매되고 나서 어떤 행위예술가가 와서 그 바나나를 뜯어먹음으로써 더 유명해진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으로 예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작가입니다. 그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실제로 리움미술관에 가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상 최초로 리움미술관의 바닥에 구멍이 뚫렸어요. 바로 이 작품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전시회에 들어가기 전에 노숙자가 앞에 누워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웬 비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미술관이 맞나?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선한 충격과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파격적인 위트와 냉소적인 유머로 사회, 정치, 종교,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카텔란의 블랙 유머가 담긴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38점을 모아서 2011년 뉴욕 구겐하임 해고전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어요. 웅장한 시스티나 성당을 그대로 재현한 미니어처 소성당부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시관 안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북을 치는 소년, 그리고 사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 없는 히틀러의 무릎을 꿇린 것부터 해서 눈석을 만진 교황까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판의 규칙을 깨트려버리는 말썽꾼이라고 표현되곤 하는데요. 이게 예술인가 싶은 의구심을 일으키는 작품들,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이미지들을 내보이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죠. 하지만 일단 웃고 나서 그 뒤에 숨은 사회적 의미들을 곱씹게 하는 묘한 작품들이죠. 사전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모두 매진된 상태이고요. 현장 예약 열기까지 엄청나서 평일에 가서 현장 예약을 해도 3시간 반 정도는 웨이팅을 해야 하는 현재 가장 핫한 전시회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전시라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죠. 참고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현장 예약을 통한 입장이 가능했었는데요. 2월 14일부터는 안정상의 이유로 현장 예약은 불가하고 사전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발빠르게 예약을 성공하셔서 꼭 한 번은 관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요, 마우리치오 카텔란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스스로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심지어 전공자도 아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 공간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움미술관은 핫한 카페와 볼만한 곳들이 많은 한남동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한남동 영상을 보시고 하루 데이트 코스를 짜보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번에 3시간 반 동안의 웨이팅을 하면서 방문해봤던 정말 좋았던 맛집과 카페를 하나씩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타이프 그라운드와 맥심 플랜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있지만 피자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꼭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특히 옥수수 피자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공간 설계로 건축상까지 받았다는 맥심 플랜트는 커피 브랜드 맥심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넓은 공간과 따스한 햇살이 반겨주는 곳이었어요. 1층에서 주문해서 그냥 그 카페를 이용해도 괜찮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3층에 있는데요. 헤드셋이 걸려있는 바 테이블이 있어요. 공감각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공감각 커피가 어떤 것이냐면, 태블릿 PC를 여시면 나에게 맞는 원두를 추천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취향에 맞는 원두를 사용한 커피와 그 커피에 어울리는 디저트, 그리고 음악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를 보기 전이나 후에 가기 좋은 카페를 찾으신다면 이곳 맥심 플랜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빈센트 발의 The Art of Shadow입니다. 잠실의 뮤지엄 209에서 열리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의 독특한 점은 보통의 전시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그림자를 하나의 예술적 요소로 활용하여 기발한 상상력의 집합체 같은 작품들을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오, 입술. 빈센트 발은 벨기에 출신 영화 감독이자 그림자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가인데요. 물건 아래 내려온 그림자에 만화처럼 아기자기한 상상력을 더하고 소소한 농담처럼 웃게 만드는 위트를 담아 작품 제목을 붙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작품 사진들만 봐도 정말 창의적이고, 이 전시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재밌고, 작품의 주제가 너무 심오하지 않아서 오히려 몰입하여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발의 작품들은 그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찻잔에서 코끼리 형태의 그림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림자에 작은 선을 더한 것뿐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림자를 주인공을 활용하여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들을 만든 그의 아이디어가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하. 다음은 저희가 서울 트렌디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빠질 수 없는 흐름이죠.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예전 강남 영상에서 방문했던 일상빌상의 틈을 다녀왔습니다. 일상빌상의 틈 자체도 정말 재밌는 공간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저희의 옛날 강남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팝업 스토어는 이곳 일상빌상의 틈에서 열리고 있는 갤럭시 S23 팝업 스토어입니다. 오랜만에 일상빌상의 틈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개 목적도 있지만 사실 제가 휴대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터치가 안 되거든요. 돈이 없는데 휴대폰을 사야 돼. 체험도 하고 휴대폰도 구경해보려고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이곳에는 일러스트 작가 사비노님과 협업해서 제작된 팝업트 작품들이 있는데요. 일상 속의 도심 풍경을 비비드한 색감으로 재구성해서 색다른 느낌의 서울을 느껴볼 수도 있어요. 1층은 이런 팝업트를 활용한 사진 촬영 공간을 비롯해서 갤럭시 S23를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한쪽에 마련된 포토부스, 시연하다 프레임존에서 인생샷
다시 남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스탬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3가지 미션을 완료해가지고 스탬프를 모두 모아가면 랜덤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추천 상품 하나가 포토부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4,000원에서 5,000원이었나? 그 가격을 내고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상품들도 있어서 저희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자, 3개 다 체험하셨네요. 네.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돌려라. 초록색 캡슐 나왔고요. 갖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뭐가 있죠? 이쪽에 보이시는 상품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네? 뭔지 모르겠지만 틈 매거진, 저희 공간의 매거진입니다. 매거진. 자, 좋아요. 나와라 틈 매거진. 야, 열어주세요.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과연 팝콘! 네, 좋습니다. 같은 네. 팝콘 아니고 다르다 팝콘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다르다 팝콘 콘소메 맛.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기안 84 파버트 작품인 욕망의 자아상도 전시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 가시면 배틀그라운드를 체험하면서 게임의 성능도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국 갤럭시 S23를 구매했답니다. 사전 예약으로 따란! 다다음 영상에서는 어쩌면 저의 영롱한 폰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달도 설명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달 사진보다는 이게 영상을 찍을 때 약간에도 그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찍히는 거예요. 아이폰하고 비교해도 이제 삼성이 전혀 밀리지 않아. 원래 밀린다는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분들은 그 아이폰을 놓을 수 없는 그 아이폰의 감성과 그 아이폰의 사진 이거를 좀 따라잡기는 삼성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란 듯이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넘어서 그걸 뛰어넘어 버린 그런 삼성의 기술력과 뚝심이 세상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을 가신다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추가로 근처에 있는 곳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바로 옆에 있는 2023 두껍상해 강남입니다. 두껍. 귀여운 두꺼비들이 입구에서 방문객을 이렇게 맞이하는 곳인데요. 골프, 하키, 볼링, 농구, 룰렛, 소맥 자격증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힙한 사진도 건질 수 있는 한마디로 어른을 위한 놀이터 같은 팝업 스토어입니다. 물론 주류 브랜드에서 나온 팝업 스토어라서 미성년자분들의 출입은 제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2월에 가볼 만한 신선하고도 재밌는 곳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간은 그 사람의 우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방문하면 그 공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약간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시켜드린 곳들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에어리어 09에서는 사실 공사 기간이 중단된 거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위기에서 기회를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에서는 사실 저도 선이나 뭐 이런 거 그어준 작품 보면 저거는 뭐지?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갤러리가 주는 도도함? 저는 이거를 조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술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치부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이 작가님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술관이 조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 북치는 작품 만들자. 미술관을 뭐 그렇게 도도하게 다녀. 자전거 타고만 달리자. 또 미술관에서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 노숙자나 비둘기. 약간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낼 수 있었던 건 내가 드는 의문이나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고 오히려 그거를 드러내고 강조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림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림자는 어떤 물건의 부산물처럼 나오는 걸로 여겨지잖아요.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관심 있게 귀 기울였던 게 아이디어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리고 네 번째 삼성 팝업 스토어에서는요.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는 사실 저는 그 뚝심이 더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다 지쳐진다고 얘기를 해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고 또 반영하고 더 도전해가지고 그 기술력을 올려가는 그 뚝심. 거기서부터 사실 삼성의 힘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해나가야 하는 기회를 생각을 하고 내가 교육받은 틀 안에서 쓸데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들여봐서 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해나가는 그런 뚝심 이런 것들이 비결이지 않나.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들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실까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느껴보면서 더욱더 나답고 행복한 여행과 공간 생활을 즐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여행 다녀요. 안녕. 사람들이 천재야 천재. 다음 나비. 앉아있는 새. 새요? 이상한데 얘? 꽃게. 고개? 라이프샷 구독. 다 했어? 응.